자, 이분의 목표가 현금으로 1억 만드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다가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절 지출 중에서도 여행 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자금을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돈줄남이 구독 애청자로부터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진짜 감동인데 카드를 탁 주셨어요. 근데 이 카드가 아주 작은 카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스타벅스 카드인가? 처음에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손편지로 써주신 스타벅스보다 더 감동이죠, 사실은. 요즘 이렇게 손편지로 써주시는 분 없는데. 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하면서 저는 부산에서 2년 전에 올라온 아무개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진짜 생활고에 힘들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7개월이나 월세가 밀려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힘을 내서 열심히 투잡도 뛰고 해서 7개월 월세를 다 갚고 지금은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았다. 그래서 돈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젠 제가 감사하죠,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 때마다 부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돈줄남 영상을 보고 힘을 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분의 목표가 33세까지 현금으로 1억 만드는 것입니다. 1억 모으면 또다시 트레이너님에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뭐 돈 모으시면 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려나 봤더니 또다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줄남을 보고 정말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돈줄남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였느냐? 바로 목표를 갖고 선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줄남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목표를 갖고 선저축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갖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다가도 정말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적. 바로 이벤트 자금과 여행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평월에 소비 예산, 평월에 저축은 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최근에 날씨 좋아졌지 않습니까? 봄도 왔고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하니까 이제는 좀 뭔가 여행 좀 가볼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실제로 말이죠. 지금 현재 출국자 수가 436% 급등해서 또 해외에서 긁은 카드 금액은 19% 증가했다. 이게 언제 기사인가 봤더니 2022년도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코로나 때는 출국자가 122만 명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작년 아직 채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았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종식 단계로 들어가던 작년에 655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진짜 심각하겠죠. 지금 굉장히 여행을 나가는 분들이 많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을 데려다 주려고 갔다 왔는데 그 아침 시간에 엄청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출은 줄고 해외 관광객만 늘고 있다 보니 여행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TV도 틀면은 텐트 밖의 유럽이라는 둥, 배틀 트립이라는 둥,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둥. 진짜 이런 방송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좀 이건 봅니다. 다시 갈지도, 톡파원 25시, 딱 한 번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톡파원 25시하고 다시 갈지도를 몇 번 좀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대리 여행이죠. 그러니까 꼭 굳이 안 가더라도 여행 가서 저런 감성과 저런 풍경들을 보는구나라고 저는 그냥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절 지출 예산에 이제 흔들리면서 우리의 선저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지출 중에서 이 계절 지출 예산은 얼마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월 소득의 1배 이내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계절적 지출로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300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특수한 경우다. 나는 정말 평상시에는 남들이 하는 거를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계절 지출이라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백보 양보해서 1.5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450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돈이 여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행도 있지만 명절, 이벤트, 자동차, 겨울옷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450을 쓴다고 450만 원을 다 여행 경비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대로 보더라도 자신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여행 경비를 쓰면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돈줄남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태어나서 몇 개국 정도를 가보셨습니까? 몇 개국 정도 가보셨어요? 자, 한번 지금 세기가 어렵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10년 이상 안 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 한 사람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절 지출 예산, 그중에서도 여행 자금의 예산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갔다 온 나라가 10개국 미만이어야 정상인 겁니다. 자, 만약에 10개국이 넘어간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한번 헤아려 봤거든요. 여기에서 제외돼야 되는 게 있는데 출장으로 갔다 온 거는 내 돈으로 갔다 온 게 아니니까 제외. 그 다음에 옛날에 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갔다 온 거, 요것도 제외.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하고 갔다 온 거, 요것도 제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 지역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정도는 거의 한 2나라 갔다 온 걸로 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내가 몇 나라를 갔다 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돈줄남 김경필 멘토는 여태까지 해외여행을 몇 개국이나 갔다 왔을까? 저도 한번 궁금해갖고 헤아려 봤거든요. 자, 우선 저는 경제활동을 26년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나라는 중국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갔다 왔습니다. 태국 갔다 왔고요. 대만 갔다 왔고요.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왔습니다. 싱가폴, 많이 갔다 왔네. 싱가폴 갔다 왔고, 말레이시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호주, 사이판 갔다 왔고요. 호주 갔다 왔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이 나라들은 대부분 시차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지구에서 지구본을 봤을 때 종단을 하면은 시차가 없는데 옆으로 이렇게 횡단을 하면 시차가 있죠. 저는 이제 시차가 있는 나라 갔다 온 거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은 출장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출장 갔다 온 나라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미국, 대만, 베트남, 여기는 이제 출장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면 저는 여태까지 경제활동 26년 하는 동안 8개 국가를 갔다 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근데 좀 사실 돈줄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돈줄남은 사실은 좀 일반적인 인간은 아니잖아요. 좀 특이한 인간이니까 이 정도까지 적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0년 경제활동 미만인데 지금 10개국이 내 돈 내고 갔다 온 나라가 넘는다면 그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럽의 지도인데요. 유럽 같은 국가는 한 번 가게 되면 여러 나라를 돌고 오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냥 떠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여행계획 지도를 만들자입니다. 10년 여행계획 지도를 만들자. 자, 20년, 30년은 아니고요. 10년 여행계획 지도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기 전에 가서
정말 핫플레이스, 다른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곳을 가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예, 그건 물론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건, 진정한 여행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감성과 그런 풍경을 담아오는 것, 내 머릿속에, 내 추억 속에 담아오는 게 이게 진정한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홈쇼핑에 딱 나타났다 그래서 야, 싸다, 괜찮다, 그래서 떠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뭘 보고 왔는지를 몰라요. 물론 핫플레이스에서 사진 찍는 거는 할 수 있겠죠. 평생 인생샷은 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 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거 다 놓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 껍데기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10년 여행 계획을 세우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스페인을 간다. 저 안 가봤거든요. 그러면 스페인, 당장 떠난다라고 하면 스페인에 대해서 일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하고 생각하고 조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3년 후에 스페인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스페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스페인에 관련된 책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 여행이란 계획하고 꿈꾸고 설레이는 단계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10년 지도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자, 3년 후에는 스페인을 가고요. 한 5년 후에는 캐나다를 가고요. 8년 후에는 정말 남들이 안 가보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프리카를 가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여행 지도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설레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자금 계획도 역사도 문화 공부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맛집만 소개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의 맛집만 이렇게 탐방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찐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는 추억하기가 돼야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여행인데 우리는 뭐만 하고 있죠? 그냥 여행만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이 세 단계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여행만 가는 거야. 그럼 여행 갔다 와서 뭔가 추억하고 뭔가 좀 리마인드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홈쇼핑에 또 뭐 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계절 지출 중에 여행 자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여행 계획 지도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소득의 1배 이내에서 여행 계획을 짜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안에는 월 소득의 1배 안에는 여행 경비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행 경비를 많이 확보할 거냐. 명절, 이벤트, 자동차, 겨울옷에 들어가는 계절 지출을 줄여야만이 내가 여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년 여행 계획 지도를 만들어서 자, 올 2023년도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절기로 들어서면서 여행과 나들이가 많아질 텐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계획들이 바로 서야만 우리의 선저축과 저축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10년 여행 계획 지도를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지경 시민회는 이런 주제로 하니까요.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회 측면에서 이런 분들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쉽게 강의해 줄 테니까요. 누구든 환영합니다.